네, 자 이제 챕터 28 가산임금, 포괄임금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특례 적용 제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포괄임금제가 한번 기출된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그 정도이고 최근에 2016년도에 그 포괄임금 약정 관련된 그 판례가 하나 최근 판례로서 나왔다는 점,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센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 사례, 이런 것들 판례가 있었으니까 최신 판례가 있었구나 정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신 판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요즘 경향이, 출제 경향이 최신 판례에서 시험 문제도 좀 출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최신 판례가 나와 있는 쟁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가산임금은요, 우리 이제 가산임금 관련해서는 한번 지난번 봤어요. 그 야간 이제 그 연장근로, 휴일근로 할 때 그때 이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설명했었고, 판례는 연장근로하고 휴일 더불어서 휴일근로까지도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이 휴일근로 요 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을 산정할 때 그때 가산 그 임금까지도 다 고려했던 것, 이런 것들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것이고, 그 정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사임금 2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는 것이고요. 등기법 56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에는 있는데 막상 시험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될 때는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따라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께서 항상 눈여겨 지켜보고 계셔야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가산임금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이다. 즉 돈 더 주지 말고 일찍 퇴근시켜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편 이러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그 다음에 문화적 생활 의 침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산임금의 지급 사유에는 연장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가 있지요. 자, 연장근로 유형 보시는 것처럼 토합의로 연장하는 경우 응급 연장이 있고 특례 연장, 연수자 연장근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연장근로의 기준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가 적법한지 관계없이에요. 규칙적인 근로 형태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일 8시간. 자, 법정 근로시간을 유효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산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규칙적인 근로 형태의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법내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법내 근로시간, 이 경우에는 이런 초과 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정 근로 유한 제도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인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하루 한 10시간 근무하고요. 그 다음 날은 한 4시간 근무한다더라도 그 10시간, 하루 8시간을 늘어난 2시간 더 근로했다라고 해가지고 연장 근로 수당, 가산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숙직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당사자가 이 숙직에 대해서 일단은 연장 근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숙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로 남자 선생님들이 학교 숙직한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불침번 서듯이 하는 것이고, 이걸 근로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판례는 다만 이게 숙직 일찍 근무 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에 마찬가지라고 볼 때는, 그때 남아가지고 하는 일들 시키는 일 보니까 다 그냥 업무 연장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초과 근무에 되고, 따라서 이런 연장 근로, 심지어는 야간 근로 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휴일 근로는요, 유형이 휴일 근로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그 근로 적법 여부와 상관이 없다. 대부분 위협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연장 근로에다가 휴일 근로까지
추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판례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그 수당은 다 주어야 한다. 이거 한번 배웠었습니다. 자, 휴일에는 주 휴일이 있고 근로제 날 등 법정 휴일은 물론 그 밖에 취업규칙 정한 휴일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 창립기념일 이런 게 있죠. 이런 휴일도 포함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일과 휴일 대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통상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 휴일은 통상 근로일,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수당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휴일 통상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겠죠. 있는 것이고 이때는 그 휴일은 통상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휴일 근로 수당 받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적법 여부 상관없다. 다만 용수산 종사자인 경우에는 자, 이런 가산임금 지급 그 의무는 없지만 야간 근로 수당 자체는 지급해야 된다. 어차피 농수산 종사자라 하더라도 밤에 일 시키는 거 10시 오후 10시에요. 10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건 막 잠자게 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 분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시부터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나머지 새벽까지 시간들 다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다음 날 멍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딱 생각하세요. 아침 일찍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10시 되면 책장을 덮고 일어서서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이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10시 넘어서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이렇게 강의 듣는 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면 누가 강의하는 것을 따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10시 넘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아마 딴 나라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닌 척하고 있겠지만 전 다 알아요. 저도 수험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야간 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가 야간 공부 근로가 아니죠. 야간 공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시부터 10시에 이유가 다 있어요. 10시부터는 어차피 근로 능률 확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공부 능률 확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10시 되기 전에 책장을 접으시고 집에 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있다가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아침 드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설사 졸음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433 작전을 구사하시라. 8시부터 12시까지 졸음과 사투하면서라도 4시간 확보,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10시간 공부 충분하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선생님 중간에 2시간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요? 12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닌가요? 그때 주무셔도 되고요. 그때 이런 쪽강의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아침에 4시간 계속 강의로 날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은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남보다 더 많은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강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 안 될 때 임강 넣는 거예요. 집중 잘 될 때 임강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요령있게 공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겨울인데요.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미팅 하시는 그 이제 상대방 의뢰인이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막 열나시는 것 같고 눈이 충혈돼 있고 가끔 콜록콜록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속으로는 죄송하지만 혹시 저 감기가 나한테 옮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갑자기 오후부터 온몸이 으슬으슬해지더니만 지금도 지금 상당히 으슬으슬 해가지고 뜨거운 지금 히터를 켜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체력 관리 좀 조심하시고 유지 잘 하시는 게 오히려 마라톤 같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가 한 몇 달 그냥 푹 쓰러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체력 관리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들 괜히 뭐 땀 뻘뻘 흘리면서 계단 올라가고 걷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병납니다. 그래서 정작 집중하고 체력을 막판 스퍼트를 낼 때는 몸이 풀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신력 분산돼 가지고 오히려 시험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스터디 같은 거 같이 하시면서 서로 다독거리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숙직 됐고요. 숙직인 경우에도 야간 근로수당은 지급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읽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자, 가산임금 지급 및 보상휴가,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산사유 중복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휴일 근로수당, 그 다음에 야간 수당 다 포함시켰습니다. 중복하면은 중복 가산한다 이거예요. 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이면서 야간 근로에 해당되는 것이면 이런 경우에 연장 근로에다가 휴일 근로에다가 플러스 야간 근로이다. 이 경우에는 통상 임금 50%를 2회 가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에 40시간인 경우에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서 임금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휴일 근로 수당 50% 가산 수당이잖아요. 연장 근로 수당 50% 가산 수당. 그다음에 주휴 수당 원래 주는 주휴 수당 원래 휴일에 근무하게 했기 때문에 이때 원래 부여되는 수당 100% 있잖아요. 이걸 모두 합쳐서 300%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연장 근로에 그 휴일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자, 이 부분 다시 복습하면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는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시간 채울 수 있잖아요. 12시간을 일요일 날에 채우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도 뭐 연장 근로에 휴일 근로가 포함될지 여부도 문제됐지만 실무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2시간을 꽉 채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휴일 근로 또 채울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연장근로 적법성 여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법률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적법하게 되는 것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휴일근로수당. 자, 휴일근로수당은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휴일 근로수당은 물론이고 그리고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주휴수당 지급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시험에 나왔고요. 자, 포괄임금제. 이것도 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원래 그때 따져가지고 조금 그 연장 근로 수당이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 특성상 또는 사실은 이게 실무에서 포괄임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회사가 귀찮아서 개별적으로 건건이 산정하기 귀찮아서 아예 포괄임금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포괄임금 속에 근로자가 사실은 불필요한 연장 근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포괄임금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것이 최신 판례 2건에 다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일정한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예정된 근무 형태를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1급 근무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자, 유효성은요. 근기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기법 제17조 한 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의 평행을 위해서 포괄 산정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여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 예외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실질적 필요성이라 합니다. 팔레트도예요. 두 번째,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왜냐면 편의상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즉 실질적 필요성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 유효하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해서 포괄임금제가 임금지급 방법으로 예외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제 전제가 뭐예요? 실질적 포괄임금제로 해야 할 필요성, 구체적인 이 특히나 감시 단속적 업무라 하잖아요. 경비아저씨나 아니면 외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그 변동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이게 실질적 필요성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 변동성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아주 철저히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 탈락돼 가지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포괄임금제에서 원래대로 따져가지고 그 불이익한 그만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한 보시면 포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의 근로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실제 이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한편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 이렇게 원래 이런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이제 효용성이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판례는 감시 단속적 근로, 즉 감시는 뭐예요? 누구 이렇게 지켜보고 이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속적은요, 단속하는 거예요.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누굴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경우처럼 어려운 경우예요. 이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즉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즉 이런 죄송합니다. 이게 지정해서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즉 여기에 따른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은 무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시해서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기법 강행규정성과 보충성의 원칙, 자 근기법 제12조 우리 한번 배웠었죠. 여기에 따라서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해금 복지근무지원단 사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이 무효로 됐을 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건기법상 기준 미달 포괄임금의 효과는 무엇이냐? 자, 무효입니다. 무효. 결론적으로 무효이다. 이게 현행 근기법 제15조 여기 했던 요거 그대로예요.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된 부분은 근기법의 보충성에 따라 가지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 방식에 약정한 경우에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 수단이 근기법상의 법정 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론적으로 그 미지급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 무효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그 군기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미달되는 법정 수단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 보시면 이건 뭐예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뭔지 그 판단하는 기준, 이걸 묻자는 것입니다.
자, 기본임금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재수당을 합한 금액을 자, 기본임금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이것이 이제 포괄임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재수당 합산한 금액을 월급액이나 일당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재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뭐 종합 판단인데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근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협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 장 등의 실태 등 재반 사정을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는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 보통은 개별적 이제 근로 시간에 따른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 임금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쭉 일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본 임금 미리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포괄적, 그러니까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 이것이 이제 문제되는 것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까지는 뭡니까?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일응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무효라면 그 다음 살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근로형태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두 번째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그러니까 실제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죠.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 데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근로시간에 정하여진 임금 형태나 수준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단 금액 추가에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자, 다 나왔죠. 이러한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필요성과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포괄임금 약정의 요건 중 한 세 가지가 뭐였었어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즉 불이익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인 필요성, 합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여기 더 나가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이것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상휴가제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 한번 보아주시면 좋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돼요. 서면 합의에 따라서 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뭐라고 했죠? 대신하여라고 해서 대신하여 이런 이런 휴일근로에 대해서 돈으로 주는 임금보다는 아예 휴가를 줘버리는 경우 이렇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 이게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계 특히 GM 뭐 대우 이런 데 가면은 거의 연말 같은 경우는 한 2주 가량을 그냥 쉽니다. 쉬게 해주고 거의 다 그냥 휴가를 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자, 물론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자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보상휴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적 요건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하거나 또 이런 그 제한 한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운수업 등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주 12시간 초과하여서 연장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할 수 있다. 즉 서울서 부산서 서울서 지금 물품을 날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르다 보면 중간에 12시간 초과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밤에 가시고 또 이런 분들은 많이 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례를 만들어서 일단 일 다 끝나고 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사업에는 운수업이 있고요. 보신 것처럼 영화 제작, 흥행업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객업 이런 것들, 의료 위생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연장 한도는 합의 연장의 한도인 일주 12시간 초과여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전체적으로 주 50 이상의 한도 초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즉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은 통상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이런 것이 간주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냐? 현행법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로 이제 보험회사 FC,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 영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간주 근로 시간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나갔다 해가지고 저 근무 장소에 없다 하더라도 놀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근로했구나라고 보아준다는 것이에요. 간주. 자, 근로시간의 개념은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 감독 아래에서 아래 있는 시간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근간주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수정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 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건은 사업장 밖의 근로이고 마찬가지로 자,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 근로자의 일구소 일투족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외근간주시간제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통상적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이런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통상적 필요시간을 근로한 것을 보려고 한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 초과 근로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초과 근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평균이라면 통상 상태에서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통상적 필요한 시간, 어쨌든 통상적 어떤 근로를 위해 필요한 시간들, 이런 것들은 다 간주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에 그 에너지, 기름 넣기 위해서, 휘발유 넣기 또는 경유 넣기 위해서 어디 가요? 주유소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주유소 가서 보내는 시간들, 이것은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업무 성질에 비추어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이것을 재량근로시간제라 하는 것입니다. 대상 사업에 해당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여야 하겠습니다. 주로 연구 개발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연구실 가면은 시간 딱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뭔가 결과물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딱 멈추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신문 방송 출판 이런 분들은 지금 항시 밖에 나와서 기사거리 찾고 다니는 부분들이잖아요. 의복 실내장식 이런 분들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시간 딱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방송 프로듀서 마찬가지죠. 감독하는 분들 대단히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 하여튼 어떤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서 제작하다 말고 시간 됐으니까 끝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주근로 시간은 재량근로 간주시간제가 시행되는 소정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 제외. 그 기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산업 종사자, 일하시는 농부들 같은 경우 또는 어부 같은 경우 배 타고 한번 나가면 며칠 동안 근무하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는요, 근로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하냐면 안 뜨거운 시간, 새벽 시간 주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요, 끝이 없어요. 다음날 또 해야 되고, 이런 끝이 없기 때문에 일반 근로시간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농수산업 종사자를 할지라도 야간 근로수당은 주어야 한다. 이거 아까 배웠던 것이고요.
다음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특히 군인 같은 경우, 군인은 이제 아니지만 예를 한번 군인 든다 한다면 군인이 근무소다가 시간 땡 됐다고 해서 퇴근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군인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정말 무기고나 아니면은 주요 한 건물을 지키고 있다가 시간 딱 되니까 나가는 퇴근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특례 두고 있는 것이에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부 장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할 수가 있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시적 근로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것이다. 근로제공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속 근로라고 한다는 것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속적 업무. 아까 제가 착각해가지고 단속적 업무라고 하니까 이거 매년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감시 단속하니까 단속 이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니라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 그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단락 또는 단속 끊어진단 말입니다. 길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속적 근로란 근로 관계가 간헐적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감독, 관리, 기밀 업무 종사자 이런 분들 특별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적용 제외한다. 감독 관리 업무 종사하는 자란 인사동관리관에서 경영자와 일지적 지위 유지하는 분들이고 출퇴근에 관한 엄격한 제한 받지 않는 자 이런 분 말하는 것이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요? 상무 이런 것들, 전무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무 같은 경우 술상무 아시잖아요. 술상무 회사에 안 계세요. 항상 외근 나가셔가지고 중요한 분들 만나고 오신 분들입니다.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제외는요.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근기법 4장과 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의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가산임금,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적용 배제되는 이런 것들 뭡니까? 이런 적용 배제되는 경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모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적용 규정 야간 근로. 그 다음에 야간 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와는 차원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가산임금 규정 중 야간 근로 수당 관련된 부분이나 연수자와 여성에 대한 야간 근로 제한 규정 이런 규정 등은 적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휴가는요 휴일과 성질 달리하는 것이다. 다 아시는 거죠. 따라서 생리휴가나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배제되지 않는다기 때문에 적용된다. 자, 육아 시간에 관한 규정도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무관하다. 따라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즉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판례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판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의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